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줌 수업을 통해서 도시 구조에 나타난 도시와 가정의 특징은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보았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교과서 170페이지에 해당하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지리 학습지는 12차 시의 두 번째 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와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었는데요. 외부의 역할에 의해서 급격하게 도시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도시 경관을 볼 수도 있게 되었었는데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는 먼저 식민 지배의 영향에 의해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중남부 아메리카를 지배하고자 하였던 유럽계 백인들에 의해서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도시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내부 지역의 분화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전파된 문화의 경관이 유럽계 백인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전파된 문화의 경관이 주로 도심부, 도시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의 특징에 해당하는 광장이라던가 또는 성당 같은 경관들이 도시의 중심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상업시설도 역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도시 경관은 광장이나 성당뿐만 아니라 도로망의 형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의 170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멕시코의 수도에 해당하는 멕시코 시티도 이러한 도시 도로망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스테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멕시코 시티는 에스파냐인이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고 건설한 계획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앙에 소칼로 광장이라는 광장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격자를 이루는 형태의 도로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이 도시의 중심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격자망 도로가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족과 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 현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였던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회적 계층이 도시 구조에 반영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을 이루고 있었던 민족은 유럽계 백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류층에 해당하는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서로 구분되어서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는 도시의 경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핵심 기능들이 모여 있었던 도심부에서는요, 고소득층을 이루고 있었던 유럽계 백인들이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심과 그 주변 지역 또는 환경이 쾌적한 곳을 따라서 이들이 도심부의 고급 주택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규칙적인 격자형의 도로망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었던 주로 원주민들이나 그리고 아프리카계 사람들,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들었던 가난한 농민들이 형성한 불량주택 지구가 이 도심부에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불량주택 지구를 우리가 슬럼이라고 또 부르는 그 지역은 도심부를 벗어나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는 슬럼 지역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도심부와 달리 불규칙한 가로망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기능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주로 주거 기능이라던가 주거 기능과 함께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서 잘 정돈되지 못한 그러한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외곽 지역은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고소득층을 이루던 유럽계 백인들은 도심부에서 그들만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은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었던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따라서 거주지가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자료 2번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브라질의 한 도시인 상파울루인데요. 상파울루의 도시의 경관을 보시면 도심부에 높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 업무 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 안에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 지구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에 이곳을 둘러싼 이 외곽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불량주택 지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는 이처럼 민족과 계층에 따라서 거주지의 분리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 도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물론 도시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례로 살펴보고 있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식민 지배가 도시 내부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러한 모형으로 나타나는 도시 구조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 내부 구조의 지역의 분화가 온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도시 내부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민족과 계층에 따라서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도시 내부 지역의 분화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 내부 지역의 분화가 잘 이루어진 형태의 사례는 우리가 런던과 뉴욕을 사례로 살펴보았던 모형을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형태를 보면 배가 닿을 수 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 항구를 중점으로 외곽 지역으로 도시가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의 고밀도 주거지구가 여기 나와 있고, 항구지구와 상업지구, 중심 기능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교외지와 불량주택지구가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구가 또 보시면 유럽식 상업지구와 그냥 일반 상업지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상업지구는 중국인들이 주로 만들어낸 상업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부 인도인의 사업체가 외국인 상업지구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업지구는 중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상업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럽식 상업지구가 바로 여기 두 번째 서구식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식 상업지구 부분은 주로 국제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지구,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지구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호화스럽고 폐쇄적인 공동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소득층 주거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지구와 가까이 붙어 있고 상업지구와도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고소득층 주거지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무허가의 주택은 여기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서 불량지구, 교외지와 함께 혼재되어서 슬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도시 내부 구조에서는 불량주택 지구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서 교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지역을 보겠습니다. 남부아시아는 여기도 역시 항구를 중점으로 하여 도시가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남부아시아의 특이한 구조라고 꼽아보자면 바로 항구 주변에 성체라는 곳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체라는 곳의 역할은 식민지 이주자들, 식민 지배를 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성체라는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광장의 역할은 성체 주변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장이라는 것을 넓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상업과 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업무 지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남부아시아에서도 계층과 민족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례로 보시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유럽인들 주거지구, 그리고 신흥 부유층, 그리고 중산층이 따로 살고 있는 주거지구가 이쪽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인도인 주거지구가 요만큼 영국인과 인도의 사이에서 나타난 앵글로 인도인들이 이 따로 집중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 도시의 외곽에서는 원주민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신흥 부유층에 해당하는 상류층의 주거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의 방향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원주민과 멀리 떨어져서 이 원주민의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부터 새로이 개발이 되면서 신흥 부유층과 중상층은 이런 식으로 주거 지구를 확장해 가고 있는 곳이 남부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남부아시아의 도시 내부 구조의 사례를 통해서 계층과 인종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거주 지역이 분리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항구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성체와 광장과 같은 식민지 이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를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례에 해당하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남부 아메리카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도시 내부 구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일단 중앙에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기능을 보면 고급 상가, 상업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광장이라는 도시의 경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CBD, 중심 업무 지구가 나타나고 있고요. 도심의 발전하는 축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보시면 이 축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는 도심의 발전 축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계층은 바로 엘리트 주거지구입니다.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백인들의 거주 지역이 이곳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을 구분해 보았었는데, 공식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중상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 CBD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지대에서는 공식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성장지대와 불량주택지구, 외곽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점이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지대는 슬럼지구라고 불리우는 불량주택지구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허가 주거지, 비공식 부분에 종사하는 최저 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의 외곽에서 넓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은 아주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순환도로를 따라서 여기 외곽 지역에, 도시의 외곽에 넓은 형태로 불량주택 지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 제3세계의 도시 내부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도시 내부 구조를 살펴보실 때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 나타나고 각 도시 내부 구조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